안녕하십니까, 최영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금융상품에 비해 황금성이 아주 낮습니다. 또 토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황금성이 더더욱 낮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황금성이 강한 토지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수익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토지 투자의 황금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짓기. 황금성이 제일 높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강의는요, 첫 번째는 토지 상식,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사례, 세 번째는 가치평가, 그리고 개발 팁, 이렇게 4단계로 되는데요. 오늘의 토지 상식은 황금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개발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개발 후의 가치가 지금 현재 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토지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평가는 개발되는 곳까지 가치를 한번 평가해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최종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발 팁은요, 우리가 토지 거래와 토지 개발함에 있어서 돈 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류별 황금성을 보면은요, 부동산은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눠집니다. 건물은 다시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토지보다는 건물이 황금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그 지역에, 토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제일 최유효용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일 경쟁력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전제와 그 다음에 건축 허가와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서 인허가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보다는 건물이 훨씬 황금성이 높은 겁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아파트로 대변할 수 있죠. 아파트는요, 황금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부동산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금방 황금될 수 있는 황금성이 제일 높은 부동산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황금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이 비도시 지역으로 오게 되면 황금성이 제일 높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중에서는 공동주택을 선호하시지만 비도시로 오면 단독주택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업용 건축물은 대형 건물은 빌딩이라고 하고요. 작은 건물은 근생 건물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곳에 있지만 일반적인 수요는 거의 없죠. 그리고 농업용은 비도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은 아파트가 수요가 제일 높고 단독주택은 비도시 지역으로 가야 황금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중에서 상가주택, 즉 1층은 근생이고 2, 3, 4층은 주택이 되는 주로 원룸이죠. 그런 것들이 황금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토지는 황금성이 낮지만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 토지와
비도시지역 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비도시 구분은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어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낯설음이 좀 해소될 것입니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미 국가나 지자체가 인구와 산업을 밀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 협의를 끝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훨씬 용이합니다. 인허가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보다는 황금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뭐 각종 LH공사나 SH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상공보다 오히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 땅 밑에 기반시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이미 만들어졌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땅은 비도시지역 땅보다 황금성이 높은 겁니다. 자,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땅이 있는데요. 주상공 외곽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주상공보다는 녹지가 황금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또한 비도시지역으로 오게 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서 황금성이 높습니다. 자, 우선 전원주택을 보면요,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녹지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골라야 한다면 토지이용계 확인서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오는 건 사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농업인 주택, 귀농 귀촌에서는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건물에 비해서 황금성이 낮습니다만 도시지역 토지와 비도시지역 토지의 황금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하고, 비도시지역 토지 중에서도 전원주택은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어떻습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낯설었고 어려운 용어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겁니다. 관리지역 토지를 골라야 한다. 자, 부동산의 종류별 황금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제일 황금성이 높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도 일부는 황금성이 높은 물건이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 토지가 비도시지역 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높다. 다음 이제 비도시지역 토지는 녹지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자연상태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상태의 토지에는 농지이거나 아니면 그 위에 나무들이 있는 임야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땅들은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곳에도 복잡한 도시 생활을 탈출하고 싶고 공해에 찌든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황금성이 높은 토지를 고르는 법을 여러분은 앞으로 배우셔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순서는 개발 사례입니다. 오늘은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짓기라고 하는 개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을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변 현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개발 사례는요, 이 갈색 지붕이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녹색 지붕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지붕은 농업용 창고입니다. 그리고 청색 지붕은 축사입니다. 어쩌면 전원주택을 짓기에 부적합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한번 보면서요, 도시 근교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 근교라면 어떻습니까? 양평까지도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전원주택 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광역시로 오면 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 외곽까지 나가는데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가 50만, 100만 정도 되는 도시는 도시 외곽까지 나가는데 30분 이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소도시인 경우에 인구 20만 전후인 경우에는 10분, 20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곳,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 사느냐면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아주 높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잡하고 공해에 찌든 도심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토지 수요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근교는 그 도시에서 거리,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이고요. 자, 이곳은 중소도시라고 보시면 갈색의 이 지붕이 전원주택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건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입니다. 농업용 창고. 여기는 축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전부 다 농경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이 축사거든요. 축사는 여름철에 파리나 모기가 날아들기도 합니다만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자, 그런데 이곳은 지형이 이 주택 쪽이 좀 높고요. 축사가 사진으로 보니까 가까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축사 주변에 보면 경지정리가 된 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자연불악이 보입니다. 이런 주변 현황은 전원주택으로서 우리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앙 황색 차선 분리선이 있는 2차선 도로에서부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도로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2차선 도로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면도도 있고요. 농어촌 도로법에 한 면도도 있고요.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도로 중에서 중앙에 황색 분리선이 있는 이 도로로부터 내 목적지까지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도로가 이미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황도로인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지는 이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2차선 도로에서부터 내 목적 부지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 저 2차선 도로에서부터 거꾸로 이 목적 부지가 이곳인데요. 2차선 도로부터 목적 부지까지 도로를 보니까 비포장으로서 비포장인 현황도로입니다. 뭐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지목이 구입니다. 국어. 원래는 이 산 쪽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었는데 국어가 마르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길을 농기계를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미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면서 면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별도의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토지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죠. 만약에 이 진입로가 개인이든 국가든 도로가 아니고 다른 용도의 땅이었다면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는 이미 현황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 대지 조성 단계입니다. 대지 조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건물을 안 치기 위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밑에 땅은 저절로 된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는 지목이 답입니다. 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답입니다. 저는 물을 안 쓰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전이거든요. 여기는 답인데 이 답을 대지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목이 이미 되거나 형질이 평평하게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상태로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은 허가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원주택은 주로 어디다 짓느냐면요. 자연상태의 농지나 자연상태의 임야에 가서 지어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산에 동양의 산에다가 그 대지를 조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농지를 전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데도 목적 사업에 맞아야 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을 하게 되는데 전원주택은 인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 다 허가도 나고 농지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세 번째는 가치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토지 투자자가 황금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토지가 황금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적어도 이런 3단계의 평가는 해봐야 합니다. 물론 토지 평가나 토지 인허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만이 경쟁력 있는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치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용도 지역별 허용 건축물을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아무데나 주택을 짓고 아무데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지자체에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국토는 21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주택허가가 안 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주택허가 안 나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그 용도 지역에는 주택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만 고르는 거죠. 그런데 주택은 아무데나 허가가 날 수 있지만 만약에 창고라든지 아니면 야영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가 관리지역에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간단히 봐도 됩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요. 소재 지번이 나오죠. 경기도, 파주시,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국토부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열람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목이 나오죠. 지목이 대라고 나옵니다. 대지라는 거죠. 이미 건축이 끝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508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지정 여부를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이 용도지역은 앞으로 계속해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생산관리지역은 전원주택은 무조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한마디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가축만 안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축사육만 안 하면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농지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요. 건축법의 도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영농요건 분리 농지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영농요건 분리 농지라고 나오면 도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가 돼서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연계획 확인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봐가겠습니다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뭔지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18가지 부동산 공부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적, 건축물 내용, 토지, 그리고 가격, 등기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한 곳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지적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토지는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등기부도 개략적인 내용만 나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금년 1월 1일부터 열람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후에 필요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연계획 확인서로 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토지는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서 환급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고름에 있어서 환급성이 즉 경쟁력이 높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어떻게 고르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치평가, 전원주택에 대한 가치평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